$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교수님. 네. 방금 전에 발표된 아마존 실적 발표부터 좀 체크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네. 뭐 어닝 보면은 뭐 EPS는 비트를 했지만 매출은 증가했다고는 하는데 미스가 됐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주가가 지금 무려 1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3분기 실적도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4분기도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회사가 좀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투자가분들이 긴장하고 있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좀 좋았고, 근데 뭐 캐시플로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익률이 좀 좋았고, 아까 우리 장 부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프라임 고객들의 그 연회비를 119불에서 139불로 이제 올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구독 경제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2억 명 넘는 구독 경제 가입자를 갖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 4명 식구 중에 3명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19불을 올리면 거기 이제 2억 명을 곱하면 즉각 1년에 한 5조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그건 거의 순이익으로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결국 아마존의 그 힘이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갖고 있고 그 고객들이 이 정도 뭐 한 달에 한 2,000원 더 내는 거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내가 낼 용의가 있다. 이탈하는 고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 아마존 그 빅테크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아마존의 주식 분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아마존 관계자분들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우리에게 좀 단비 같은 그런 소식들을 전해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도 좀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실적 부분에 대해서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네, 그래서 먼저 그 이제 4분기 실적이 한 3분의 2 정도 S&P 500 기업 기준으로 한 350개 기업 정도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톱다운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 그동안 실적 발표한 주요 기업들 한 10몇 개를 제가 성적표를 냈어요. A에서 D까지.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개별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그 미국 기업들 경영진이 좀 가이던스는 보수적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실적을 잘 내게 좀 그런 그 약간 꼼수를 부린다. 그래서 그 항상 그 예년에도 보면 한 가이던스랑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보다 한 5% 포인트는 항상 초과 실적을 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4분기도 한 3분의 2 기업이 발표를 했고 그 중에서 72%가 그 추정치보다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근데 뭐 그게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예년에도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한 5%포인트 EPS를 초과했는데, 그러니까, 예상치가 10%면 한 15% 실적을 달성한, 그러니까 한 5%포인트 차이인데, 4분기는 이제 많이 그런 그 증가율이 둔화가 돼서 지금은 초과하는 비율이 그냥 4%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전체로는 지금 EPS가 작년 대비 한 24% 증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기저 효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원래 예상치보다 안 좋으면 실적 발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데 어제 우리가 이제 그 메타 본 것처럼 페이팔은 2번 그 리세트를 해서 아주 뭐 거의 아웃이 되다시피 아주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고 우리 2주 전에 넷플릭스 봤죠. 그래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 데는 거의 20%씩 주가가 빠지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조금 걱정되는 것은
1분기 추정치가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회사들이 보수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올해 가이던스를 하는 건지 진짜 비즈니스가 그렇게 조금 둔화가 되는 건지 아직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여간 많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적표를 제가 한번 내보면 요즘은 뭐 제가 있는 학교는 절대평가여서 성적을 잘 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 2, 3주 동안 실적 발표한 대표 기업들만 제가 성적을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이 뭐라고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실적을 내서 A+.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알파벳, 그다음에 지난주에 발표한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가 A0.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중에서 이제 좋은 실적을 낸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A-. 비자가 아주 좋은 실적을 냈죠. 최근에 주가도 계속 많이 오르고 여기가 이제 A-. 나머지 금융주 뭐 JP 모건, 골드만 이런 데가 B+. 그다음에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한 GM이 상당히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B+고 포드 오늘 나왔는데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보기 전에 알 수가 없고. 메타는 B-를 줬습니다. 그래서 왜 C를 안 줬냐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가 경쟁이 치열하지만 현금 흐름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넷플릭스는 제일 안 좋은 C0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성적을 내서 A부터 C까지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메타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B-가 아니고 이게 심리가 좀 반영돼서 그렇죠. A0로 줄 A0? 수도 있지 않을까. 교수님 그러면 혹시 S&P 500의 평균 점수는 확인됩니까?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뭐 제가 예. 300 몇십 개 기업을 다 보지 않아서 예.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 한 B+쯤 되는 것 같습니다. B+. 예. 그러면 이제 메타가 조금 떨어지는 점수네요. 네. 예. 뭐 주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가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이 많이 빠진 것은 아마 헤지펀드들 대차 그 쇼트 셀링한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도 그렇고 또 장 끝난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뭐 스냅이나 이렇게 급등하는 게 또 숏 커버링도 들어가고 약간 뭐 개인들이 참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이어서 길게 보면 이런 데 참 편합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 뭐 채팅창에는 아마존 실적 다행이다 정말 밤잠 설쳤는데 이렇게 댓글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갓마존이다 뭐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이제 갓파벳도 있었잖아요. 네, 알파벳. 네. A0를 주시긴 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 시장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반전시킨 기업이 알파벳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아주 좋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코로나 2000년 이후로 매출액이 진짜 급증한 여기 검은 굵은 선이 그 알파벳 매출액인데 거의 한 2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계속 지난 분기부터 CEO 순다 피차이가 이제 실적에 강조하는 게 우리는 AI 기업이다. 그리고 이 회사가 사람 뽑는 거 보면 진짜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많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리콘밸리에 인재가 모이지만 그 중에서도 S급을 다 뽑거든요. 왜냐면 급여도 제일 높고. 그래서 이 검색을 해보면 진짜 정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겟티드 광고가 잘 되고 아까 우리 메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광고 단가가 특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뷰티 제품 같은데 소비자 제품 같은데 리테일의 광고 단가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 현금 흐름을 보면 개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A+를 안 준 이유고 이 회사 진짜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이 15만 명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 검색 뭐 유튜브만 하는 회사인지 알지만 여기 이제 저기 사진 보면 본사제 가서 사진 찍은 건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더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난 4분기만 6,50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만 명 이상 뽑는 거죠. 그리고 장점은 4분기에 작년 4분기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순이익의 이 66%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다. 500억 달러, 60조 원. 그러니까 경영진이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당연히 주주한테 환원을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 진짜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순다 피차이가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강조한 내용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우리는 AI 기업이다. 그리고 AI에 엄청난 우리가 인원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그 비용을 들여서 검색이건 유튜브건 뭐 여러 가지 지도, 한국은 뭐 그 구글 지도를 많이 안 쓰죠. 미국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진짜 검색이건 지도가 아주 정교해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걸 진짜 잘 잡고 국내에서도 보면 네이버랑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 외에 그 순다 피차이 CEO가 강조한 게 클라우드와 자율주행차. 이분이 한 10분 얘기했는데 한 5분을 클라우드에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도 클라우드가 좋았고 45% 증가했고 아직 적자입니다. 근데 지금 뭐 30% 이상 계속 증가를 해서 금년 내년에는 아마 흑자 반전할 가능성도 높고 더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 고객으로 이제 되면 다른 부수적인 비즈니스가 많이 창출이 돼서 진짜 클라우드를 아주 그 성장의 핵심으로 뽑는 것 같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번에는 그 웨이모 얘기를 좀 꽤 이분이 한 2, 3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고 자율주행이 그런데 제가 이번에 놀란 게 2년 전만 해도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자율주행차 웨이모 여기 그림 사진 보시는 것 같은 거를 1시간에 한두 번 보는데 제가 이번에는 3분 5분마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돌아다니는 차가 많고 시운전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뭐 당장 이게 이제 상용화는 안 되지만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일부 구간에서 등록을 하면 이제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외국 핸드폰이니까 이제 타보고 싶었는데 못 탔고 이거 이제 이번에 그 알파벳 아까 뭐 갓파벳이라고 그러셨는데 진짜 이 마마 빅테크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그다음에 그 알파벳까지 합치면 이 회사들은 진짜 넘사벽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빅테크 독주가 다 계속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인재를 그냥 다 빨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 5개 회사가 총 투자 금액이 330조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R&D만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이코노미스트 자료인데 5개사가 180조 원을 투자했어요. 특히 아마존이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 전체 R&D 투자의 4분의 1을 5개 회사가 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빌리자드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 기업들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가치가 더 파워풀해지고, 그래서 참 이런 현상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았던 기업도 봤지만 안 좋았던 기업에 좋았던 거 대한 봐야죠. 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 메타.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분기랑 2022년 금년이 성장이 많이 둔화될 거를 시장이 예상을 했고, 그만큼 이제 안 좋았고, 이제 가이던스를 특별히 안 좋게 해줘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현금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진짜 그 회사 저커버그랑 임원들이 나와서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고민을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성장이 둔화됐다. 젊은 층이 기피한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10대들 사용 시간 보면 인스타가 요즘 틱톡한테 밀리고 유튜브한테 밀리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저커버그가 4분기 콜에서 틱톡 그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5번 이상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려움을 아주 뭐 엄청난 경쟁자가 되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틱톡이 중국 회사인지 모른다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뭐 소니가 일본 회사인 걸 몰랐다시피. 그래서 릴스 이제 페이스북이 새로 작년에 시작한 그 숏폼 동영상인데 릴스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아직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가들이 좀 실망하고 있고. 근데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저희가 이 퍼가 17배가 안 됩니다. 시장보다 싸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현금 흐름은 좋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두 개의 사업부로서 나눴잖아요. 그 기존 사업부서랑 그 메타버스 하는 리얼리티 랩. 기존 사업부가 4분기도 그렇고 작년 전체로도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49%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지금 못하지만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래서 이 돈 버는 것을 자사주 매입 소각과 메타버스에 투자하는 것인데, 작년에 보면 4분기에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25조 원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한 2배. 작년 전에 12개월 전체로 봐도 이익보다 더 많이 소각을 했고, 그래서 뭐 주주 친화적인 거 계속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설비 투자 R&D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고, 알파벳하고 똑같아요. 공격적인 모드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올해 상반기도 그렇게 수익성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가이던스를 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뭐 알파벳보다 한 수 미치죠. 근데 퍼가 16배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페이스북 현재 장 마감은 26% 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1.69% 반등하면서 241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에 대한 코멘트를 참 많이 해주셔서 예. 재밌는데요. 네. 이번에는 GM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GM은 어떤가요? 네, 그래서 뭐 GM 그 회사, 자동차 회사 자체의 특징도 있지만, 여기 이제 그 CEO 메리 바라, 그러니까 여성 CEO치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코멘트한 걸 보면, 실적 발표인데 실적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처음에 한 자기 그 할애된 시간에 80%를 자율주행하고 전기차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놀랐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존의 전통 자동차 부분도 잘하고 있지만 성장성에 이제 좀 잘 봐달라. 특히 이제 지난 1년 동안 포드는 주가가 한 7, 80% 올랐는데 GM은 거의 주가가 안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아마 좀 의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자율주행이 워낙 뭐 테슬라나 그 구글 웨이모가 앞서가 있지만,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달 넘게 있으면서도 그 GM 크루스, 여기 왼쪽 사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꽤 많이 봤어요. 하루에 뭐 한 2-3시간 걸어 다니다 보면 몇 대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홈페이지에 가서 등록을 하면 이 차를 그 고객으로서 시승 뒷자리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에 가게 되면 꼭 타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차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포드보다 좀 뒤처진다 그런 이미지가 시장에서 있는데, 그게 이제 특히 여기가 그 볼트를 야심적으로 지금 공략을 했는데, 이제 LG 그 배터리가 이제 리콜이 되면서 자동차가 2020년까지나 리콜이 됐죠. 근데 이제 허머라고 여기 엄청나게 그 큰 지프 스타일의 그 전기차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출하가 됐는데 예약이 한 6만 대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고가차거든요. 11만 달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약간 감명받은 게, 이 회사가 우리는 성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2021년에 배당을 안 하겠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아주 자신감 있는 아주 확실한 의사결정을 했고,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분은 작년 전체로 영업이익률이 한 11%. 그래서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픽 사이클이죠. 뭐 판매 대수는 좀 시원찮지만 요즘 자동차가 없어서 프라이싱을 잘하니까 마진이 보통 일반 제조 측면에서 한 10%가 넘으면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15% 자동차 영업이익률이었죠. 그래서 퍼가 한 7.5배, 8배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진짜 테슬라도 잘하고 계속 고속 성장을 하겠지만, 복스와겐, GM, 포드, 뭐 한국의 현대차는 그렇게 아직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진 않아요. 전기차 부분의 실력을 제가 타본 결과는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네. 진짜 뭐 전기차 시장이 이제 커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또 유일하게 빅테크 기업 중에서 A+ 실적을 예. 받은 애플을 좀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도 A+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지난주 뭐 후반에 실적이 발표돼서 네. 뭐 그 내용은 뭐 여러 번 저희 아마 3프로에서도 얘기가 됐고 다른 매체 통해서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여기서도 팀 쿡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강조한 첫 번째 그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한 게 실적보다
우리 생태계, 애플 생태계에서 18억 개 기기가 활동을 한다. 저도 이제 6개 기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섯 아이폰 개나요? 2개, 맥북 에어 2개, 그다음에 패드, 애플 아이패드. 워치랑 그다음에 맥킨토시 컴퓨터. 저희 가족들 다 합치면 10몇 개 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고 삼성하고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 매장은 이제 가보면 붐빕니다. 왜냐하면 항상 고객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애플 제품의 차별화 때문에. 그리고 강조할 수 있는 게 이런 18억 개를 가진 10억 명 이상의 고객을 포함해서 서비스 부분의 구독 경제가 8억 명을 이제 육박한다.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아마 연말에 경영진 교체가 됐던 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고 의식이 없고 따라가지 못해서 아마 교체가 됐던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빅테크이지만 모든 빅테크 기업이 다 주주 환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도 350억 달러 이익을 냈는데 40조 원을 냈는데 그중에 78%를 주주한테 돌려줬습니다.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한국 기업은 왜 이렇게 못하고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다음 페이지에 제가 이제 애플 본사가 쿠퍼티노라고 여기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차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남쪽에 있는데 구경을 다니다가, 근데 여기 뭐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안에 못 들어갔어요. 되게 뭐 근처에만 가도 계속 쫓아내고 그러는데 그 애플 그 본사 옆에 도로, 그러니까 이제 회사 길이 저기 애플카 테스팅하는 거를 2대를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렉서스 모델의 자율주행을 얹은 건데, 네. 그러니까 애플이 확실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면 상당히 좀 뭐 테슬라나 웨이모에 비하면 좀 허접한 그런 걸 보이는데 애플은 원래 신규 프로젝트를 전혀 발표하지 밖에 노출을 안 시키거든요. 애플 워치도 2년 동안 꽁꽁 숨겼다가 이제 발표를 해서 뭐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 뭐 많이 진행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을 경험을 했고, 제가 어디 자동차 고위 임원한테 이걸 보여주고 물어봤더니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또 렉서스일까요? 다양한 브랜드 그거는 차들이 모르겠어요. 있는데. 그 구글 웨이모는 네. 그 제구어 차를 쓰고 있고요. 네. 구글 웨이모가 진짜 뭐 5분마다 한 대 볼 정도로 많이 다니고 있고, 네. GM은 GM이 자기 자동차를 만드니까 거기에 얹었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차가 이걸 활용하기 좋아서 네. 그런지, 뭐 비용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는 애플카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이건 보안에 되게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애플을 A 플러스 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애플이 100이면 100 다 무조건 좋다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리스크를 항상 리스크.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교수님, 애플은 어떤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뭐 애플 좋은 회사라고 거의 대부분 인식하지만 하루에 애플 주식이 10조 원 이상이 거래됩니다. 그만큼 애플 주식을 또 파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너무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 리스크를 항상 알고 있는 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있거나 회사의 악재가 나올 때 놀라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4분기 실적에 가장 효자 노릇을 했던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마켓 시어가 23%까지 올라가서 1등을 했거든요. 뭐 진짜 놀랄 일이죠. 근데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면 중국에서 생산도 애플은 하고 판매를 많이 해서 전체 매출의 한 20% 넘게 중국 비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나. 2019년에 애플이 중국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팀쿡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되니까 조금 주가가 이제 그 모멘텀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고요. 세 번째는 뭐 모든 빅테크가 다 그렇지만 규제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 압력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데는 구글에서 뭐 10조 원 정도 가까이 그 고객들한테 이제 그 안드로이드 폰 깔고 그러는 거에서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규제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되면 1년에 주주 환원을 한 120조를 해도 그게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워낙 많이 하는 거지만 시총 주가가 너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주주가 좀 만족을 못할 수도 있고, 네.
당장은 아니지만 팀 쿡이 61세니까 자기가 은퇴하는 날이 있을 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너가 아니지만 키맨 리스크가 꽤 있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제 그런 거 한번 유념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당장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안 좋다는 거 아니고 너무 네. 좋은 주식도 항상 리스크는 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리스크를 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기업의 뭐 기대할 부분, 그리고 우려해야 돼,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네, 부분까지 그렇습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에는 저희 뵐 수 있는 거죠? 지금 자가격리가 빨리 풀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금요일 날 스튜디오를 가겠습니다. 근데 저 알겠습니다. 100% 자신은 모르겠어요. 예. 다음 주말에는 풀리는 것 같고요. 네, 예. 건강하게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